이게 한국 남자의 실체다. 미국인 여성이 올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 유튜브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100만 개를 넘어섰고 찬반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거냐? 아니야. 끝까지 봐. 이건 모든 남자들이 봐야 해. 제목만 보면 한국을 비하하는 것 같았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분노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대체 이 영상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국제공항.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나서는 두 명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금발의 여성 제시카였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큰 남성 마크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네. 생각보다 공항이 깨끗한데? 마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스마트폰으로 공항 안내판을 촬영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순위 상위권이야. 그래도 미국 공항들이 규모는 더 크지. 마크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교하며 우위를 두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은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였고 마크는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 되면 구독자 100만 명은 금방이야. 마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캐리어를 끌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렸고 할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제시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도와드릴까? 하지만 마크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항 직원들 많아. 그 사람들 일이지 우리가 왜? 하지만 제시카 우리 택시 놓치면 안 돼.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시간 있잖아. 마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시카를 이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시카는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노부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마크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더라. 근데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아? 현실은 다를 거야. K-팝은 인정해. 마케팅을 정말 잘하더라고. 미국 시장 공략이 전략적이야. 한국 남자들은 어떨까? 드라마에서처럼 로맨틱할까? 그의 말투는 호기심 가득한 것처럼 들렸지만 제시카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을 관찰 대상으로만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마크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요. 뉴욕.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아, 뉴욕. 좋은 곳이죠. 한국 여행은 처음이세요? 네, 한국 문화 촬영하러 왔어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려고요. 택시기사님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영상 많이 찍으세요. 한국 좋은 곳 많아요. 감사합니다. 제시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제시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의 모습에 제시카는 감탄했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는데? 마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요즘 아시아 도시들 다 이렇지. 도쿄, 싱가포르, 홍콩. 비슷비슷해. 또 그 투였습니다.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특별할 것 없다는 뉘앙스를 담는 말투. 제시카는 점점 더 마크의 태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숨겨진 아담한 한옥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제시카와 마크는 캐리어를 끌고 게스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중 게스트하우스 마이너스 집처럼 편안한 곳. 마크가 게스트하우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작은데? 사진이랑 다르네. 제시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크의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곧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시카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자 은은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로비 한쪽에는 한국 전통차 세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서예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수한 면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외모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중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인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약간 어눌했지만 알아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마크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네, 마크 존스님. 일주일 예약하셨죠? 더블룸 하나요. 네, 맞아요. 민준이 체크인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 확인 부탁드려요. 마크가 서류를 받아들며 게스트하우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언가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시설은 괜찮나요? 와이파이 속도는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은 광랜이고요. 방마다 개별 냉난방도 가능합니다. 샤워실 온수는요? 24시간 온수 나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만족보다는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민준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예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제시카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발음 좋으세요. 한국어 공부하시나 봐요. 네,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한국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시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태도는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였습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짐 좀 들어다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카운터를 나와 마크의 큰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민준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2층 제일 좋은 방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계단으로 안내하면서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한식이지만 빵이랑 시리얼도 준비되어 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제시카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 설악산의 단풍, 남이섬의 은행나무길. 사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네, 취미로 찍어요. 한국 좋은 곳 많아서 사진 찍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관광객들 안 가는 좋은 곳들이요. 드디어 그들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방 안에는 한국 전통 찻잔 세트와 환영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마크가 방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침대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이 정도 크기예요. 불편하시면 담요 더 드리기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시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마크의 불평이 또 시작될까봐 걱정됐습니다. 민준이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1층 카운터로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저 거의 항상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 제시카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마크가 침대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하긴 한데 영어 발음이 좀 아쉽니다. 제시카가 짐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 없잖아. 응,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야 할 텐데. 마크의 말투에는 여전히 그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마크한테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녀가 목격하게 될 장면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답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시카와 마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러 1층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식당에는 이미 몇몇 투숙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듯한 젊은 커플과 일본인으로 보이는 여행객 2명이었습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명동이랑 남산타워 가보려고요. 아, 좋아요. 날씨 좋으니까 남산에서 서울 전경 잘 보일 거예요. 케이블카보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조용하고 예뻐요. 오, 그렇군요. 감사해요. 민준이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구운 김, 밥, 그리고 샐러드와 토스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분들은 김치찌개 맵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안 매운 걸로 준비했어요. 제시카가 감사 인사를 하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마크는 토스트와 커피만 먹으며 말했습니다. 전 한식은 아침엔 좀 부담스러워서요. 아, 네. 괜찮아요.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민준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시카와 마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괜찮네. 뉴욕보다 깨끗하긴 하다. 마크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뉴욕과 비교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카메라를 꺼내 거리 풍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진짜 활기차다. 좋은 콘텐츠 나올 것 같아. 응, 근데 너무 상업적이지 않아? 좀 더 전통적인 곳도 가봐야 할 텐데.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비판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서양인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이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온 듯 했습니다. 제시카가 마크를 쳐다봤습니다. 저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글쎄 근처에 경찰이나 안내소 있겠지. 우리가 나설 필요까지는. 마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성이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저 호텔을 찾고 있는데 지도 앱이 작동을 안 해서요. 인터넷이 안 터지네요. 어느 호텔이세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명동 호텔 M이라는 곳인데. 제시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 민준 씨. 제시카가 반가워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저도 장 보러 나왔어요. 그리고 길 잃은 여성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제가 이 근처 잘 아는데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제가 방향 알려드릴게요. 그는 여성의 지도를 보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길로 쭉 가시다가 스타벅스 보이면 왼쪽으로 꺾으세요. 그리고 100m쯤 가면 오른쪽에 호텔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요. 여성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크가 지켜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씨 바쁘시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차피 그쪽 가는 길이에요. 시간 많아요. 사실 민준의 쇼핑백 방향을 보면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쇼핑 계속할게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녁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봬요. 민준은 여성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것을 본 민준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배낭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호텔까지 조금 걸어야 해요. 민준이 배낭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성의 걸음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시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줄까? 그녀는 마크를 쳐다봤습니다. 마크는 이미 옆 가게에 들어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길 잃은 여성을 봤을 때 마크는 우리가 나설 필요까지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시카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제시카와 마크는 인사동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로 붐볐고 메뉴판은 한국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번역 앱으로 메뉴를 읽으려 애쓰는 동안 마크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메뉴 없나요? 마크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당은 관광객 배려가 부족해. 마크가 작은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온 거잖아. 당연히 그들 언어가 우선이지. 그래도 서울은 국제도시라면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지. 마크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제시카가 번역 앱으로 메뉴를 읽어 주문했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마크가 젓가락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젓가락은 정말 불편한 도구야. 왜 아직도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 제시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아침마다 포크와 나이프를 따로 준비해 두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외국인 투숙객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결제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현금은 얼마 없는데. 마크가 당황했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의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같은 문제였습니다. 어떡하지? 둘이 난처해하고 있을 때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또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멀리 테이블에 두세 명의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죄송한데 카드가 안 되네요. 제시카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해외 카드는 가끔 그래요. 제가 먼저 계산할게요. 나중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시면 돼요. 정말요? 너무 미안한데.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제시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편하실 때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마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드릴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민주는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드 회사 진짜 문제네.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시카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태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구나. 실제로는 흔한 일이 아닐 텐데 민준은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제시카와 마크는 택시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영어는 거의 못하셨지만 친절하게 웃으며 운전하셨습니다. 마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페스터 플리즈. 마크가 조금 큰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북촌. 알았어요. 마크가 제시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영어를 못하네. 국제도시라면서. 할아버지 세대는 그럴 수 있지. 우리도 한국어 못하잖아. 그건 다르지. 우리는 관광객이고 저 사람은 서비스업 종사자잖아. 제시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촌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릴 때 택시기사님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친절한 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카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걸어서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동안 마크는 계속 사진을 찍으며 콘텐츠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전통적이네. 이런 걸 영상에 담아야 해. 외국인들이 좋아할 거야. 응. 제시카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이틀간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노부부를 지나쳤던 마크. 명동에서 길 잃은 여성을 외면했던 마크. 식당에서 불평했던 마크. 택시기사님을 무시했던 마크. 그리고 반대편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민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크의 어떤 면을 사랑했던 걸까? 제시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로비에서 민준이 한 노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사시는 분인 듯 했습니다. 민준은 노인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내일 아침에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시카와 마크가 지나가자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제시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할머니는? 아, 근처 사시는 분이에요. 가끔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별일 아니에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크는 세련되고 말을 잘하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준의 진짜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이라는 사실을요. 넷째 날 오전. 제시카는 혼자 게스트하우스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호텔 방에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걷다가 제시카는 작은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한 서양인 노부부가 길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할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국인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리사리. 매더선.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영어 몰라요. 제시카가 다가가려던 순간 누군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한국인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찾으시는데 영어를 몰라서. 민준이 노부부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 할아버지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국을 찾고 있어요. 아내가 혈압약이 떨어져서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약국이요. 여기서 가까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가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위, 매담. CBAIS 부 AI다. 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시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받습니다. 걷기 불편하시죠? 제가 가방 들어드리게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들고 노부부를 천천히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시카는 멀찍이 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민준은 할머니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창했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약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 혈압약 필요하신데요. 해외여행자시고요. 약사가 노부부에게 필요한 서류를 물었고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약을 받은 후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며 민준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꼭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제 부모님도 외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돕는 거예요. 할머니가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GVMPRI. 반보이어지.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노부부가 떠난 후 제시카가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시카 씨. 여기 계셨어요? 네,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프랑스어 하시는 줄 몰랐어요.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이 아니던데요? 완전 유창하던데요? 예전에 좀 배웠어요. 민준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 하시기 전에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녔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떤 회사요? 그냥 무역 관련 회사요. 민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제시카는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평범한 무역 회사 직원이 프랑스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까? 영어도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멀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제시카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어 실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연스러운 배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친절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모습을 넘어섰습니다. 민준 씨는 대체 누구지? 제시카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마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프랑스어를 완전 유창하게 하더라고. 놀랍지 않아? 마크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뭐 한국 사람들 외국어 교육 열심히 받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단순히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 진짜 유창했어. 그래?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 콘텐츠랑 상관없는데.
마크의 무관심한 태도에 제시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크는 민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마크와 함께하며 놓쳤던 것들을,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하지만 아직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놀라운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오후. 제시카는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또 외출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직원인 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 씨.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서연 씨. 안녕하세요. 커피 드릴까? 방금 새로 내렸어요. 감사해요. 서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시카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 여행 어때요? 재미있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특히 민준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준 씨랑 오래 일하셨어요? 1년 됐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에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원래 다른 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회사 다녔다고만.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민준 씨는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네? 임원이요? 제시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 해외 영업 총괄 이사셨어요. 제가 처음 알았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그런 분이 왜 게스트하우스를?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요? 네. 민준 씨 어머니가 5년 전에 중병에 걸리셨대요. 치매와 파킨슨병이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시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당시 해외 출장이 많으셨대요. 한 달에 20일 이상 외국에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민준 씨는 프랑스에 계셨대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급히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민준 씨를 못 알아보셨대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됐던 거죠. 제시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결심하셨대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계시기로.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신 거군요. 네.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임원 자리를 버리고 연봉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포기한다고. 미친 짓이라고 했대요. 하지만 민준 씨는 네. 어머니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는 이 동네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어요. 어머니를 매일 돌볼 수 있도록요. 제시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어머니 요양원에 가세요.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어머니가 알아보시진 못해도 민준 씨는 매일 가세요. 그래서 영어랑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였구나. 네. 민준 씨는 10년 넘게 해외 영업을 하셨어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다 하세요. 세계 각국 바이어들이랑 협상하시던 분이에요. 제시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겸손하고 조용한 민준이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었다니.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선택했다니. 민준 씨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민준 씨예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제시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나흘간 봤던 모든 장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공항 노부부를 도와주려던 자신을 말린 마크. 명동에서 길 잃은 여성을 외면한 마크. 식당에서 불평하고 택시기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 있던 마크. 그리고 민준. 항상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던 민준. 그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씨?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요. 제시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네, 물론이죠. 혹시 괜찮다면 부탁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민준이 제시카를 찾아왔습니다. 서연한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죄송해요. 혹시 실례가 된다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외국인 분들 좋아하세요. 옛날 기억을 많이 못하시지만 가끔 좋은 날도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실래요? 요양원이 여기서 가까워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민준 씨 어머니 뵈러 가기로 했어. 마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콘텐츠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 그냥 가보고 싶어서. 이상하네. 요즘 내가 이상해. 너무 민준한테 관심이 많은 것 아니야? 마크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크,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나흘간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내일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6째 날 아침, 제시카는 민준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지 4년 됐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오시나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절 알아보시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간호사들이 민준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아침에 식사도 잘하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방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민준이요. 아들이요. 아들이 있었나?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상처받은 기색 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열어드릴까요? 좋아요. 민준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소개할게요. 미국에서 오신 제시카 씨예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가 제시카를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예쁘네. 외국분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아, 우리 아들도 외국 많이 다녔는데.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가 외국 많이 다녔죠. 그래. 너무 바빴어. 아들이. 얼굴도 잘 못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바빠요, 어머니. 이제 매일 와요. 매일 어머니 곁에 있어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에 죽 끓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이요. 내가 끓였어? 네,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민준이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제시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었던 남자가 어머니께 죽을 떠들이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남자가 작은 요양원 방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제시카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께 정원의 꽃들을 보여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장미꽃 보이시죠? 예쁘죠? 예뻐. 어머니가 옛날에 장미 키우셨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 그랬나? 네, 빨간 장미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물 줬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1시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셔도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진짜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사랑.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민준의 성공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후회한 적 없으세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민준이 멈춰 서서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 씨, 전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네. 회사 다닐 때 전 정말 많은 걸 가졌어요. 돈도 지위도 명예도.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어머니 뵙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들 만나고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절 못 알아보셔도 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곁에 있으면 되니까요.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제시카 씨.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제시카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제시카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우리 이제 끝이야. 마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잘못됐어. 민준 때문이야? 설마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한테 빠진 거야? 아니야. 민준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아니, 정확히는 내 때문이야. 제시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중요한 걸 못 봤어. 너의 세련된 말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너의 친절한 태도 뒤에 숨겨진 무관심을. 그리고 내가 그런 너에게 맞춰가고 있었다는 것을. 마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이상했어. 그냥 프로젝트나 하자고. 쓸데없는 감상은 그만하고. 그래, 내게는 쓸데없는 감상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 제시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너 혼자 미국 돌아가. 나는 며칠 더 있다 갈 거야. 제시카. 하지만 제시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편의 영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남자의 실체다. 그 제목으로. 그리고 현재 제시카가 올린 영상 이게 한국 남자의 실체다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10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시카는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마크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의 행동들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선택한 이야기. 영상 마지막에 제시카가 직접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글로벌 기업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평가하고 채용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제시카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가 2년간 마크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세련된 말과 태도에 속았습니다. 아니, 속은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사가 무엇인지,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화면에 민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연봉은 수억이었고 세계를 무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 남자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제가 본 한국 남자의 실체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상이네요. 진짜 남자다움이 뭔지 배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봐야 할 영상.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크가 올린 사과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얼굴을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제시카의 영상에 나온 그 남자입니다. 제 얼굴을 공개합니다. 숨고 싶지 않습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이 영상 역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과다. 마크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지. 그리고 일주일 후, 한 언론사가 민준을 찾아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민준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단 하나 작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만 수락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민준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을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아니고 가장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뵙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에요. 다른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이 성공이고 누군가는 명예가 성공이죠. 하지만 제게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또 한 번 세상을 울렸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의 게스트하우스는 예약이 1년치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어머니를 찾아갔고 여전히 투숙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여전히 조용히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시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제 영상 때문에 유명해지셨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역시 민준 씨다워요. 제시카 씨는 어때요? 마크랑 헤어지고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신 거 민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시카 씨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 남자의 실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화려함이 아닌 진심으로.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한국 남자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공유됐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찾아가며. 그것이 민준의 성공이었고 행복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